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잔뜩 화가 난 채 할머니께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니까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지. 그건 태호랑 손주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그렇죠. 이제야 제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최소한 전날은 얘기하고 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니깐요.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머님 댁에 가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어머님 저 지금 갈게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싫지. 그건 예의가 아닌 거지. 그러니 지금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라며 엄마가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듣다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네 오빠 부부 말이야. 허구한 날 연락도 없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하긴 오빠 부부가 좀 심하긴 했지. 근데 오늘도 다녀간 거야? 엄마 오늘 출근 안 했어? 제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짜증스레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네 새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야. 그래서 받았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거야. 뭐? 여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왔다는 거네? 그건 아니고 전에 현관문이 고장나서 새로 바꾸면서 비밀번호 바꾸고 네 오빠네한테는 말 안 해줬잖아. 그때 심상치가 않긴 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며느리가 비밀번호 바꾸고 왜 말 안 해줬냐고 따져 묻더라니까. 라며 엄마가 열불이 터진다는 듯이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다니까. 라며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평생을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께서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고 부모님은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쯤 오빠가 결혼을 했고 오빠 부부로 인해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특히나 엄마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새언니가 조금 특이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새언니 소개를 하자면 새언니는 안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박가사돈 어르신이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한테 엄마의 사랑을 강제로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새언니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앞으로 엄마랑 딸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 보면 엄마가 많이 챙겨주고 그러던데 그런 게 많이 부러웠어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뜸을 들이다 입을 뗐습니다. 저기 근데 말이야. 내가 듣자 하니까 고부지간에나 엄마랑 딸 같은 사이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내 친구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니까 그렇게나 좋다고 하지 뭐니. 왜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와 딸같이라는 말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결국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내가 딸 키워봐서 그런지 난 기대 그런 게 별로 없거든.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서로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 만약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하면 오히려 네가 무진장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잘 살자꾸나. 그건 아가씨가 살갑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저는 성격이 좀 살가운 편이니까 잘 지내봐요. 맞아 엄마.
지은이는 엄청 밝아서 엄마랑도 잘 맞을걸? 오빠까지 거들자 엄마 신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 두 분 다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친해지겠다며 새언니가 매주 찾아왔고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일을 하셨기에 주말에는 휴식을 취해야 했음에도 새언니가 매주 찾아오는 바람에 쉴 틈도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막 들어오는 통에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할머니도 부모님과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아주 가까이에서 지내셨지만 결코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날 저녁에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랬기에 특히나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때마침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이 났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도어락이 오래됐고 했으니까 이번 참에 괜찮은 걸로 바꾸자고. 그러던지.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근데 말이야,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아들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하거든. 그럴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가 약간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언니 성격을 파악했던지라 제가 지나가는 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새언니 성격에 분명히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왜 물어봐? 그동안도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그냥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난 분명히 물어본다의 한 표야. 우리 집 비밀번호니까 안 가르쳐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여보? 엄마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자 아빠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는 아들 며느리네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쥐들이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겠어?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알려드렸는데 두 분이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잊고 지냈으니까 그런 거지. 암튼 내가 볼 때는 딸 같은 며느리가 한바탕 난리칠 것 같으니까 알고는 있으라 그 말이야. 근데 난 엄마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되긴 해. 그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내 말이 격하게 공감이 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그랬잖아. 난 우리 딸한테도 기대하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며느리한테 뭘 기대하고 그러겠냐는 거지. 나도 엄마 생각이랑 똑같거든. 만약 엄마가 나대 아들 새언니 대하면 난리 날 것 같다는 말인 거지. 거봐, 네 생각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는 게 제일이지. 앞으로는 우리 인생 좀 살아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며 부모님이 한동안 불만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도 잊고 지냈었는데요. 역시나 새언니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 모양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따져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 집 문이 안 열리는데 혹시 비밀번호 바꾸신 거예요? 고장나서 도어락 새로 바꾼 김에 비밀번호도 오래됐고 해서 바꿨다. 들어보니까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길래 새로 바꿨어. 그럼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우리 집 비밀번호 바꾸는 걸 왜 너한테 말해줘? 우리도 너네 집 비밀번호 모르잖니. 그 말에 새언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네요. 우리 집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두 분이 괜찮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우리한테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옆에 태호 있으면 바꿔봐라. 라는 말에 오빠를 바꿔줬고 엄마가 야단을 쳤다네요. 엄마 일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니들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늘 휴가 냈어. 그럼 니들끼리 놀면 되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찾아와서 난리야. 그게 밥 먹고 놀러 갈까 했는데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길래 본가에서 밥 먹고 나갈까 했지. 지은이가 엄마 반찬 좋아하잖아. 그거 반찬 가게에서 산 거니까 앞으로 니들도 사다 먹어. 엄마도 모르게 버럭 소리쳤다는데요.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네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그동안 반찬을 반찬 가게에서 샀단 말이야? 우리도 일도 아니고 주말에 겨우 쉬는데 니들이 허구한 날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걸 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엄마, 그냥 열어주지. 그냥 돌아가라고. 결국 엄마가 소리까지 질렀고 오빠랑 새언니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그날 일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제가 놀란 채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보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할까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새언니는 진짜 특이하네. 특이하긴 뭐가 특이해. 라미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특이한 거지. 누가 시댁에 이렇게나 자주 오겠어?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애미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야. 예? 저를 우습게 알다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시로 올 수가 있겠어? 생각해봐라. 네가 엄청 불편하고 무서웠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그냥 니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시집을 그렇게나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어.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을 했고 엄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어요.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이 그리워서 그렇다고 하길래 안쓰러워서 신경 써준 건데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니들이 조금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 어디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정작 며느리인 지는 딸같이 안 하면서 뭔 놈의 딸 같은 며느리야. 딸이었으면 엄마 힘들까봐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 라며 할머니가 다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에 엄마도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역시나 주말에 오빠 부부가 왔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새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오빠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하긴 뭘 너무해. 오빠 말에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묻자 이번에는 새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말이에요.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냐고요. 아가씨랑 이 사람이 똑같은 자식인데 그럼 아가씨한테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진아는 우리랑 같이 살잖아. 그럼 우리도 여기서 같이 살게요. 라며 새언니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려댔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고만 있던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왜 니들하고 같이 살아? 아가씨는 여기서 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신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같이 살면 비밀번호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학가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딸도 결혼하면 여기서 나갈 거고 우리 딸 결혼하고 나면 우리도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그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뿐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엄마가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니? 우리 딸은 말이야.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우리 딸은 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피곤할까봐 직접 요리해서 밥 차려주고 있어. 거기다 집 청소도 돕고 있고 설거지도 돕고 있는데 넌 차려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있니? 그래놓고는 무슨 딸 같은 며느리야. 그럼 너도 우리 딸처럼 한번 해보던지. 라며 엄마가 작정하고 쏘아붙이자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결국 오빠도 뒤따라 나갔는데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그동안 내내 알아듣게 말한 건데 지가 못 알아들은 것뿐이지. 그렇긴 한데 이러다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라며 제가 아빠 눈치를 살폈지만 역시나 아빠는 엄마 편인 듯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방법이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오빠 부부는 한동안
본가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우리에게도 평화가 찾아왔고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명절을 앞두고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본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은이가 묻던데 어떡해? 사돈 양반 혼자 계실 텐데 처가에 가야지. 여긴 뭐하러 오려고 그래? 그래도 명절인데 본가에 가는 게 맞는 거지. 가서 그때 오해도 풀고 말이야. 우린 오해한 거 없으니까 그냥 처가에나 다녀와. 우리가 음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랑 간단하게 음식할 예정인데 서로 피곤하게 여긴 뭐하러 와? 안 돼. 꼭 할 말이 있단 말이야. 할 말? 무슨 할 말? 그건 그때 가서 말할게. 근데 엄마 아빠한테 엄청 기쁜 소식이야. 라며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우려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할 말? 무슨 말이라는데? 모르지. 명절날 오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코 오겠다고 하면서 그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잠잠해졌으니까 그때 일은 다 잊고 그냥 반겨줘. 아들 며느리랑 영 끊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며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모양으로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덩달아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부모님은 오빠 부부에게 연락이 오면 극도로 피곤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이 다가왔고 가족끼리 집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거창하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차례를 지낼 정도로는 만들곤 했으니까요. 오빠 부부는 명절날 아침 차례 지낼 시간에 딱 맞춰서 왔고 조인종이 울리자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날 같은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날 같은 며느리라고 하면 전날부터 와서 음식해야지. 내내 퍼질러 있다가 이제 와서는 뭔 놈의 딸 같은 며느리야. 밖에 들리면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까지 왜 이래. 내가 괜히 그러는 거야? 하는 짓이 하도 얄미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할머니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오빠의 말과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조심조심해야지. 얼른 여기 소파에 앉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 이 사람 지금 홀몸이 아니라서 병원에서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홀몸이 아니라니? 할머니가 대묻자 오빠가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로 대강 말씀드렸잖아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은 이 사람 임신했어요. 뭐? 임신을 했어? 예, 지금 초기인데 의사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할머니,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말 좀 조심해 주세요. 라며 오빠가 볼멘 소리를 했는데요. 순간 부모님 얼굴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주 소식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으니까요. 결국 집안 공기가 싸늘해졌고 새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손주 생긴 게 하나도 안 기쁘신 거예요? 어? 아니, 당연히 기쁘지. 다만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그래. 얼른 여기 앉아라. 그 뒤 우리는 말을 아낀 채 차례를 지냈고 잠시 후 식사를 하던 중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말한 거라니? 뭘 말하는 거니? 저번에 얼핏 학가 얘기 꺼냈었잖아요. 합가?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출산하게 되면 당장이야 제가 휴직기를 내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뭐? 여기 들어와서?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구나. 네 시누이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아가씨도 나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설마 네 시누이를 내쫓고 니들이 여기에 들어오겠다 그 말인 거니? 할머님, 내쫓는 건 아니고 이번 참에 조카를 위해서 아가씨가 자취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애미랑 애비 둘 다 일하는데 누가 봐준다는 거니? 니들이 그러겠다고 한 거야? 할머니가 부모님을 바라보자 부모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손주 봐주려면 애미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그건 안 될 일이지. 할머님, 앞으로 누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창 젊은 저보다야 어머님이 회사를 그만두시는 게 낫죠. 손주 봐주시면 제가 월급도 드릴 건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월급을 얼마나 줄 건데 그런 소리라는 거야? 매달 1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0만 원? 애미 월급이 얼만데 꼴랑 100만 원 받자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할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길게 볼 때는 손주를 봐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죠. 회사는 언제라도 잘릴 수 있는 거지만 손주를 봐주는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라며 새언니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이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곧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잘 모르는 게 있나 본데 그동안 애미랑 내내 상의한 게 있거든. 사실은 내 건강이 요즘 따라 안 좋아져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네? 할머님께서요? 그래.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조금 이상한 것 같길래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네? 치매 초기요?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지 뭐니.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딨겠어 그래. 그런데 그런 와중에 너까지 합가를 해준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사실 애미도 애미인데 내가 귀하디 귀하게 키운 우리 손녀까지 고생시킬까 싶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근데 네가 스스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들어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진아는 앞으로 내가 살던 집에서 살면 되고 말이야. 진아야, 내일 당장 이사하자꾸나. 애미야, 근데 우리 밥은 언제 먹는 거냐? 어머님,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긴 언제 먹었다고 그래. 너 설마 나한테 밥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야? 나 배고프니까 당장 가서 밥 차려라. 어머님, 방금 식사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라는 말에 새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잠시 후 새언니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나갔는데요. 그날 저녁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게 진짜야? 너도 아까 봤으면서 그래.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니들은 언제 들어올 참이야. 우리는 니들이 빨리 들어올수록 좋을 것 같거든. 아까 니들도 봤다시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엄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과는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그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사돈 양반이 왜? 그냥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닌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전화 끊을게. 라며 오빠가 전화를 끊었고 그 뒤 오빠 부부는 안부 전화만 가끔 할 뿐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는 찾아가서 돈을 조금 보태줬지만 그 뒤엔 아예 발길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아들 며느리와 연을 끊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운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지만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키워서 장가 보냈으면 각자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지 자주 봐야 좋을 것도 없어.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사니까 서로 문제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 평생을 자식 키우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지만 세 분 다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조카 돌잔치를 한다며 오빠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돌잔치는 참석할 거지? 당연하지. 참석하라는데 참석은 해야지. 우리가 할 도리는 할 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니들 할머니가 참 대단하시긴 대단해. 그 긴박한 순간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 그날 보니까 연기도 수준급이시더라니까. 암튼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하시다니까. 엄마와 함께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할머니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오빠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놀라울 정도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오빠가 혼비백산한 채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